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준비가 됐다면 미국도 준비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을 향해서는 미중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경 기자. 네. 아세안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한국이 준비가 됐다면 미국도 준비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우리의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체결하길 바란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최근 재차 미국을 찾았던 우리 협상팀도 양국 간 협상이 일부 쟁점만 남기고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현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등을 막판 쟁점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협상을 타결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히토리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 상황도 설명했는데요.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중국이 양보해야 하고 미국도 그럴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인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과 논의할 게 매우 많다면서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국과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 등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내다봤었는데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듭 낙관론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세안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에이펙 외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순방길에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장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중 담판 정상회담 결과에 세계 경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중 정상 간의 관세 협상이 좀 잘 타결되는 게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 다 좋죠.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한중 관계 설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예. 한미 관계도 굳이 좋을 건 없고 남북 관계도 개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잘 이번에 해소되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유리한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먼저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오히려 히토류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히토류도 제한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3국에 수출하는 히토류도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네. 중국의 통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사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수법인데 네. 이거를 중국이 미국한테 적용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당혹한 그러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미국은 주로 이제 기술 같은 거, 반도체 기술 이런 거를 자기네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벌써 수십 년 동안 제재를 해온 거거든요. 네. 미국은. 그런데 미국이 정작 제재를 당하니까 히토류 제재 당하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11월 1일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자신도 어려운 게 미국 경제가 지금은 금융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굉장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땡크스기빙 데이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게 굉장히 미국인들이 쇼핑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관세를 중국 제품 100% 매기면 굉장히 다 모든 물품이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트럼프 인기가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진핑 주석은 이걸 다 계산하고
요때쯤에 이제 굉장히 강공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다가 무슨 선박에 대해서도 그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의 관세를 입항료 같은 걸 엄청 부과했는데 예. 그럼 중국도 부과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공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말레이시아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핑 중국 그 부총리하고 만나서 1차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이제 회담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회담 결과가 이제 30일 날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 부산에서 지금 열린다 그래요. 예. 경주에서 에이펙은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은 부산에서 30일 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뭐 낙관적으로 일단은 큰 갈등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30일 부산에서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자회담 열리는데 이 협상이 결론에 이를 가능성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최고조에 오른 시점에 순방길에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양보해야 할 것이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미국 우선주의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라는 키워드를 좀 입에 올린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산하에서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너무나 즉흥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한테 당하고 있다. 지금도 약간 수세에 몰린 듯한 기세예요.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린 100% 관세 매길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뭐 우리 수단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100% 관세 매겼으면 100%를 매기면 지금 이미 55%인가 있기 때문에 157%가 된답니다. 예. 그럼 157% 관세 매기면 무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할 테니까 서로 합의선을 찾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 관세를 다른 나라도 할 수 없이 매긴다 말하고 이래 왔는데 네. 중국한테는 꼬리를 내리고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들한테는 오히려 우리도 3,500억 달러 투자하라 그런 등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으로서 좀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일본을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집니다. 일본은 일단은 트럼프 달래기에 좀 나서면서 아마도 조선업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미일 회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세 나라가 세계의 조선업을 3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한국이 30%, 일본은 10%입니다. 일본이 섬나라인데 제 3국 중에서 제일 조선 건조량이 제일 적어졌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업은 지금 상당히 좀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미국하고 협력하는 걸 그렇게 크게 이득이 나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 수요 충당하기에도 바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크게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일본으로서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양해각서라도 체결하자.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만들고 이번에 뭔가 협력각서 같은 건 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본에서 설계를 한 거를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또 뭐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선에 있어서의 표준을 맞추자. 또 뭐 일본이 미국에 좀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우리로서는 크게 고무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일본이 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뭐 기술 협력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또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 한미일 3자 협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점유율 같은 게 조선업에 있어서 점유율 같은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계속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한테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볼멘 소리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도요타 차를 일본에서 역수입하는 것을 일본이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도요타산 그 캠리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거를 90년대에 일본이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역수입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좀 줄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일본으로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본 상황까지 좀 짚어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했을 당시에도 조선업 산업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진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조선소 방문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좀 마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사실 안보 문제도 한미 동맹을 재조정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유성락 안보실장이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미 간의 안보 부분은 대부분 타결이 됐고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제철이나 농축 같은 걸 하고 싶어 그 수십 년 동안 하고 싶어 왔죠. 근데 미국이 계속 막아왔는데 이제 조금 좀 풀어주려는 그런 그 합의가 이미 돼 있는데 이 관세나 투자에 대해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29일 날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합의문이 발표될지가 지금 아직은 의문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거는 지금은 안보 문제는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관심은 3,500억 달러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선불로 받기를 지금 아직도 원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에서 지금 조선업이 지금 미국의 조선은 거의 뭐 세계 조선에 있어서 3%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조선업은 완전히 쇠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향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중국이 해양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부랴부랴 도대체 누구랑 협력을 해야 될까? 근데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중국하고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했지만 너무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나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3,500억 달러 아니면 네. 조선과의 협력 이것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나 방문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된 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가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선의 협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중요한 카드니까 이걸 활용해서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을 잘 타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이 말씀하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 뭐 선불, 현금 비중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한미 정상회담 29일에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네. 뭐 이 한국에서의 이 정상회담 전에 앞서서 말레이시아에서 잠깐이라도 좀 실무 협의 소통할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거의 없을 것 거의 같고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금 중국과의 회담에 예, 적극 집중을 전력을 하고 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협상할 여지는 없고 우리 부총리나 산업부 장관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이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기대하지 못.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상황이고 화상회의로 과연 이렇게 될까 모르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협상에서 대체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시에 어디 입금해라. 이거는 미국이 접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총력을 다해도 그건 못하는 거고.
그래서 8년이나 10년간의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8년 정도 하면 250억 달러를 하냐, 10년에 200억 달러를 하느냐, 8년에 250억 달러를 매년 하느냐인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2천억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하는 총재가 얘기하기로는 1년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50에서 200억 달러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가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환율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환율이 1,440원대까지 거의 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리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외국인 투자 같은 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내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걸 우리가 200억 달러건 250억 달러건 하면 이거를 미국 마음대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돈인데 투자처를 최소한 협의해서 결정하든지 우리가 투자처를 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트럼프 대통령 친구나 자기가 하는 사업에다가 투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럼 미국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있고 부패의 염려가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도 미국이 투자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익금 배분인데 이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자기네가 구를 갖고 우리가 일을 주겠다고 막 그러고 나서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니만큼 최소한 5대5 아니면 우리가 구를 갖고 미국이 일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타결이 되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이 타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예, 좀 이 부분은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깜짝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좀 궁금한데 좀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될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봐야 합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문제만 얘기 안 한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판문점 인근에 그 환경 정리를 하고 있대요. 북한 측에서. 예. 그 얘기 뭐냐면 뭔가 트럼프가 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엔군 사령관은 판문점에 그 관광객들을 일주일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은 지금 정상회담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고 김정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에 응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만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선희가 러시아하고 벨로루스를 방문하겠다라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며칠 날 방문하는지는 발표가 없어요. 그 발표하는 게 뭐 11월 2일 이후라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사실 최선희 없이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전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정상끼리 상견례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최선희가 없이도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뭔가 더 내놓으라고 지금 최대한의 삿바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는 만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에이펙 최대 외교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 그리고 한중 관계 복원, 또 일본은 또 신임 총리와 우리나라의 또 관계 설정, 거기다가 또 북미 대화 재개 여지까지 좀 그야말로 복합적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우리나라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성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한미 간에는 뭐 3,500억 달러 이거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이 그 뒤에도 협상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중 간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한령도 있고 한한령도 완전히 이번에 해제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념이나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미국하고도 최대한 우호 관계를 갖고 중국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이번에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에 이제 취임했으니까 한일 관계 셔틀에게도 계속 이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AI 기반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아시는 주제인 AI 기반 국제 협력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는 환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을 증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자기는 참석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는 자유무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잘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지키는 최대한도로 지키는 이거 아마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중국에 치우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자유무역은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잘 균형 있는 경주 선언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교 슈퍼 위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전후로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얼마나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계속 거론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기의 담판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오는 30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일찌감치 쏠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강대국의 경제, 안보 패권 다툼으로 인한 국제사회 혼란이 일단락될지 아니면 갈등의 폭이 더 커질지가 바로 이 회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양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막판 조율에 돌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지로 부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지가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미중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이 목표인 이재명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이슈를 전 세계에 공론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미국과는 관세, 안보 패키지 협상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중국과는 긍정적인 관계 복원을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의 단판으로 관심을 모으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짝 회동 가능성입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이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6년 만에 재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북중러 밀착 행보를 강화하며 지역 정세는 예전과 사뭇 다르지만 과거 판문점 회동이 불과 32시간 만에 성사됐던 만큼 전격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최종 결과물을 위해서 막바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출장길에 다시 올랐던 정부 협상단. 남은 쟁점이 있다면서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하지만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뒤 기류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에이펙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실질적 수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밑으로 장기 분할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는 연 150억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연간 한 200억 달러 내외입니다. 투자 방식이나 투자 기간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정부는 에이펙 전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직접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